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결심 공판은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지 160일 만입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이란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 측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강부회라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세계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1심 재판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박영수 특검은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정하게 처벌해야만 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황 증거와 간접 사실을 모아봐도 공소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렇게 12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부회장에게는 총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우선 뇌물공여죄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고요. 증여와 횡령, 여기에 범죄 수익 은닉과 또 재산 국외 도피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전달된 298억 원은 횡령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비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이후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숨기려 말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 수익 은닉이 더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이었죠. 국회 청문회에 나갔던 이 부회장은 여기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아주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 국외 도피죄 법정형이 징역 10년인 점, 그리고 범행을 침착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특검이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 때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라며 맹비난했는데요. 특검이 뇌물공여 이유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는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애초 특검 수사가 경영권 승계라는 가공툴을 맞춘 이 짜맞추기식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점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변호인단인 최후 변론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경광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의 이 재판 심리는 1심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는 25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 반경에 재판부에서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주에서 3주 뒤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 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인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반대편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리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일 수가 없겠죠. 즉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롯데, SK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의 금전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이 아닌 공갈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뇌물 혐의를 모두 벗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혐의가 18개 이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